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왜 선진국의 빚은 사상추대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했다. 그리고 나스닥 사상 최고 트럼프 쇼는 시작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보면 뭐 강세장이죠. 예, 강세장이고 S&P 500 지수는 이제 1% 포인트 올랐고, 예, 사상 최고치고요. 그리고 S&P의 이제 11개 업종 가운데 이제 헬스케어를 제외한 10개가 모두 올랐다. 에너지와 금융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탔다라는 거죠. 나스닥 지수도 이제 0.6% 올랐고요. 다우 지수는 이제 1.35% 올라서 이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애플은 1.2% 올랐고요. 페이스북은 1.6%, 아마존 0.7%, 알파벳은 0.6% 상승했습니다. 경제 재개방에 따른 기대로 항공 크루즈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항공은 9% 넘게 올랐고, 카니발 10.2%,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로얄 캐러비안 뭐 이런 크루즈 이제 업체들은 7.6%, 4.7%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제 컨택트가 이제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애플이 1.2% 올랐지만 항공, 여행, 크루즈 뭐 이 컨택트 주식들은에 비하면 이제 덜 오른 거죠. 예, 여기는 급등했습니다. 왜 올랐을까? FDA가 이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 뭐 요 뉴스 때문에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이제 64,000명이 좀 넘었지만 최근에 이제 49,000명을 넘기지 않고 23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37,000명 수준이다.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를 이제 FDA가 승인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도 이제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혈장 치료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치료법이고요. 이것은 뭐 예전에 뭐 이런 그 스페인 독감 그때도 있었던 치료법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컨택하고 언택이 좀 벌어진다 싶으면 이제 컨택이 한 번씩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처음 올라갈 때는 그나마 좀 한 일주일 동안 랠리를 좀 했는데 컨택이 요즘에는 뭐 하루 이틀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따라가기를 했다가는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10% 올랐다가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한 10%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물려가지고 한참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렇게 따라가기를 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뭐 0.5%, 0.3%대인 나스닥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택트 주식은 이럴 때 그 선물 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 지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 그때 사는 것이 낫다고 보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언택트 위주로 갖고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백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세계 1등 주식을 팔고 보잉이나 뭐 이런 그 크루즈 이런 컨택트 주식을 사는 것도 약간 모험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산의 뭐 한 1% 내외 수준에서 사는 것이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용돈벌이 수준이지 큰 돈은 벌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몰빵을 쳤다가 만약에 한 10% 빠졌다 이러면 안전마진도 없는 상태에서 크게 떨어지면 이제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죠. 컨택츠를 샀는데 오르면 또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백신이 나와도 당장 여행을 다닐 수 있겠냐? 응? 아니면 뭐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풀리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도 언택 현상이 온다는데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재택근무 안 하고 도심지 본사로 복귀하라고 하니까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장난 게 많아가지고 실리콘밸리는 그냥 재택근무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풀린다 하더라도 그 예전의 생활로 완벽하게 돌아가긴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컨택에다 몰빵 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떨어질 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샀는데 만약에 10% 떨어졌어요. 그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정도 떨어지면 1등 주식이야 뭐 2등하고 이제 바뀌겠죠. 예, 그러면 이제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오는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면 됩니다. 만약에 안 바뀌더라도
뭐 1등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져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별 주식이 이제 10% 빠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근데 1등 주식은 이 정도까지 잘 안 빠져요. 거의 뭐 한 3%대, 4%대 이 정도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개별 주식,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이런 게 한 10%가 빠졌어요. 몰빵을 쳤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예, 팔아야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넣는 모험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크게 컨택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언택 주식이 더 큰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세계 1등을 투자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금 현재 이제 세계 1등인데 얘네가 언택이나 컨택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이니까 그냥 나중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도 이제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지금 어제 장으로서는 이제 코로나 둔화 여기에 이제 속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금값 하락하고요, 기술주 하락하고 나스닥 하락하고 가치주 상승, 다우존스 상승인데 뭐 기술주도 같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다라는 거죠. 예. 예, 어제는 그래도 이제 2번인 코로나 둔화 쪽에 있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미국의 허리케인 북상에 WTI 0.7% 상승했고 금값 한 달 새 최저치다. 금값은 1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7.08달러 0.4% 내린 1939.20을 기록했다. 7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죠. 93.31로. 그런데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뭐 백신이 나왔다, 아니면 뭔가 이제 FDA에서 승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금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한 2007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달에 백신 기대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또 늦어지고 있죠.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지 돈을 더 많이 풀고, 돈을 더 많이 풀어야지 달러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금값이 올라갈 텐데, 경기 부양책이 뭐 다음 달 7일까지는 좀 늦춰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의 빚이 이제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고요. 예, 코로나 전쟁의 일경 3,200조 원, 선진국 빚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124.1인데 128.2로 지금 굉장히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인용해서 128%로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세계는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요.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이제 빚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자산들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또 제로금리니까 돈을 넣어둬도 돈이 뭐 아를까지를 않아요. 예. 그냥 거의 뭐 똔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지를 해야 되죠. 해지를 하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 뭐 이런 데다가 넣어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제 GDP 국가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싸워야 돼요. 바이러스랑. 그때는 이제 전쟁이고 지금 이제 병원군과의 전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못하니까 이제 소비를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전쟁이나 공황이 닥치면 정부는 이제 써야 할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이제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더 거둔다. 그래서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을 신설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더 찍어낸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화폐 발행을 하거나 국채를 찍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는 방법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캐나다 예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주도한 정부는 선거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누르고 집권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간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했다가 결국 이제 아베 자민당한테 다시 정권을 내줬죠. 뭐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 헛발질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때 이제 후쿠시마 이제 원전이 터지는 바람에 또 재수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7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이탈리아 다음으로 이제 부채가 높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총리였던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는 1991년도에 부가세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캐나다 경제는 이제 나중에 좋아져 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이 뭐 2008년도 당시에 한 30%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자 지급 비용은 달러당 36센트에서 15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캐나다만큼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진보 보수당의 멀레니 총리는 이렇게 이제 국가 경제를 좋게 만든 부가세를 언제 도입했냐? 1991년도에 도입했고요. 그리고 2년 뒤인 1993년도에 총선에서 완패를 했죠. 완패를 했는데 295석이 이제 의석이었는데 총 이제 의원 의석이 근데 단 2석만 건지고 이제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바로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이제 세수를 더 거두기 위해서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을 신설했을 때는 국민적인 저항이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정부가 되거나 뭐 오래가는 정부가 되려면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는 돈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돈을 찍어내는 일은 뭐냐? 이게 화폐를 발행하거나 이제 국채를 찍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일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을 패하고 돌아온 독일 군인에게 이제 급여를 주려고 돈을 더 찍어내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졌고요. 결국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했죠.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신흥국들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가? 라면 세금을 걷는 것은 이제 요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다음 그 선거에서 이제 질 것이 뻔하니까 이제 불가능하죠. 그리고 국채를 찍는 방법하고 이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국채를 찍어서 돈을 마련하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위기 상황, 코로나 위기 상황 같은 경우도 미국이 천문학적인 국채를 찍기 때문에 뭐 신흥국 국채를 사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필요한 거는 또 뭐예요? 예, 외화죠. 달러. 왜냐하면 모든 상품, 그러니까 석유나 식량이나 원자재나 공산품이나 이런 게 모두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글로벌 자금들은 차라리 이러한 위기에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국채도 요즘엔 좀 안 사죠. 그리고 이제 금이나 안전자산을 사지 신흥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결국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다르죠. 선진국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자산은 달러를 더 찾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로, 그다음에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들은 국채를 찍어내서 조달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찍어낸 달러는 결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1900년에 달러가 100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면 2010년이 지난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 2010년 현재 가치가 되는 게 이제 3.48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게다가 신흥국보다 더 나은 편이죠. 일단은 이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보다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더 가파르죠. 한국의 이제 달러원 환율을 보면 1997년도 IMF 위기 당시에는 바로 전이죠. 예, 그때는 한 700원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1200원대. 그래서 한 60%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보다는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고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산, 달러 자산은 뭐 주식이죠. 결국은 주식이고 결론은 뭡니까?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길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결론이고
매뉴얼은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후 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자신의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선진국의 빚은 왜 사상체제일까 뭐 이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